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폭격, 이란에 대한 타격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짐 체인지, 즉 이란의 최고 수장을 제거하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게 아닌가라는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나왔는데, 자,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중동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어떤 결말을 맺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폴리마켓은 트럼프 52.6% 그리고 해리스는 46.6%다.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거의 오차범위 넘어섰죠.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여론조사 결과 매우 근소한 차이다, 무의미하다, 또 이런 식으로 뉴욕타임즈는 이제 해리스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한 언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폴리마켓이 완전히 이 크로스가 되어서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뛰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제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X에 이걸 링크하면서 뭐 여론조사가 믿을 거 안 된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 이게 답이다. 사람들이 자기 돈을 그 아무데나 걸겠냐.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또 올리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이 새 과실을 위해서 7개 경합주 있죠.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이 7개 경합주,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트럼프가 주창하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보장, 수정헌법 제2조 총기 소지 권리 보장, 여기에 지지하는 것을 서약하는 서약자를 추천하는 사람에게 한 명당 $47를 준다. 슈퍼팩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준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많은 투자를 했고, 그리고 다른 뭐 부호들도 많이 돈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약자를 많이 데리고 오면 복수로 $47, 또 한 명 데리고 와서 알았어, 또 $47, 또 $47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뭐 이게 결국 표로 그대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새 과시가 되는 거죠. 왜? 민주당은 이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까지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이스라엘과 이란 대응 문제 매우 신중히 논의 중인데,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모두 지역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중동 전쟁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원치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란과 러시아가 11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아마 이란이 SOS를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폭격에 들어올 것 같고, 또 프랑스, 영국도 지금 폭격하러 오죠. 그래서 러시아의 첨단 무기 공급 가능성에 주목이 되는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막탐굴리 피라기 300주기 행사, 이게 또 뭐냐? 막탐굴리 피라기라는 사람이 이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서 활동하던 시인이자 사상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죽은 지 300년이 됐는데 뭐 그런 뭐 기념 행사를 이 지역에서 크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푸틴이 온다. 그리고 또 갑자기 이란 대통령이 온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딱히 갑자기 정상회담 할 명분이 이상하니까 이 행사장에서 만나자 하고 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란이 좀 뭐 제대로 된 무기 좀 주시오, 뭐 직접 뭐 도와주시오는, 러시아도 자기네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으니까 군사적으로 도와주긴 힘들지만 뭐 방공 무기라도 제대로 된 거 좀 주시오, 뭐 이런 SOS를 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N13 이스라엘의 언론이죠, 방송국이죠.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지도자들이 이란, 레바논을 탈출해서 튀르키예, 카타르의 신변 보호 요청 중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 무장단체 지도자들이 이란에도 가 있고 레바논에도 가 있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레바논은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것 같고 이란도 안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이 안 건드리니까, 카타르도 안 건드리니까, 그래서 튀르키예, 카타르의 신변 보호 요청하러 이란을 탈출한다. 레바논 탈출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란까지도 탈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CNN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료들은 헤즈볼라와의 휴전 협상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뭐 헤즈볼라 때리는 건 뭐 알아서 해라. 뭐 그건 뭐 이미 확정난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행동만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방송국이죠. N12는 신와르, 그러니까 하마스의 최고 수장으로 지금 추대된 사람이죠. 신와르가 카타르와 연락을 재개했다. 지금 뭐 신와르가 죽었나 아니면 사라졌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카타르와 연락을 재개한 겁니다. 이 인질 20명 그리고 TNT 25kg의 방패를 해서 나를 죽이면 이 TNT 25kg이 바로 그냥 터져가지고 인질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서 도주하고 있는 중인데 날 죽이려면 협상은 없다. 협상하고 싶으면 날 죽이지 마라. 자, 이렇게 아주 좀 찌질하게 도망 다니고 있다라고 하네요. 모스크바 타임즈가 보도했는데 러시아가 계약병 모집 격려금으로 300만 루블 주기로 했고요. 월급은 20만 루블, 부상자 300만 루블, 사망자에게는 1,400만 루블을 지급한다라는 건데 일단 계약하면 계약금으로 4,206만 원, 300만 루블, 그리고 월급으로 20만 루블, 한화 280만 원. 와, 우리 한국군 병사보다 더 많이 주는 거죠. 부상자 보상금은 300만 루블, 즉 4,200만 원. 또 전사하면 1,400만 루블, 1억 9,600만 원, 2억 원 준다는 거죠. 그래도 안 온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전사하고 나서 주는지 안 주는지 보장도 안 되고 계약하자마자 바로 줘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준다 하고 뭐 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또 아니면 이 돈 또 주면 뭐합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안 간다는 겁니다. 죽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이렇게 돈을 마구마구 올리겠습니까? 모스크바 타임즈는 내년 전쟁 선전 예산을 1372억 루블로 책정했는데 이게 14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화 1조 8천억이 넘어요. 올해 대비 14% 증액했다. 이게 이제 국영방송을 통해서 전쟁이 지금 이기고 있다. 또는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그 홍보방송 하는 거죠. 선보방송. 그리고 밀 블로거들 관리하는 비용, 라이바 같은 뭐 그런 비용으로 우리 한국 돈 1조 8천억 원 넘는 돈을 지출한다라는 거고요.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우크라이나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 가스관 운송 계약을 유지해달라라는 슬로바키아 요청을 거부했어요. 슬로바키아 총리 아시죠? 친러. 내가 집권하고 있는 한은 절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 안 된다. 라고 어제 제가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총리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들어오는 가스관, 그게 슬로바키아로 들어오는데 그거 잠그지 마라. 우리 좀 쓰자 싸게. 라고 하니까 이 총리가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하면서 뭐라고 했냐. EU 전체가 러시아 가스를 안 쓰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켜야 되죠. 하여튼 뭐 조직 전체에서 조직의 합의, 조직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가 있으면 조직을 축출해야 되죠. 조직에서.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38 로스는 북한이 의주 비행장의 검역 시설을 철거했답니다. 의주 비행장 바로 압록강 연에 있는 비행장이죠. 여기에 검역소를 만들어서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수출입 물자들을 검역하는 이제 코로나 시즌이었으니까 그런 검역장을 대형으로 만들어놨었는데 이제 그 철거하고 여기다가 일류신 28 폭격기, 아주 오래된 폭격기예요. 이거 31대를 재배치했다. 원래 이제 있었던 건데 재배치했다. 그래서 여기 배치해서 뭘 쓸까 저렇게 구닥다리 폭격기를 아마 뭐 요즘 보여주고 있는 금성 3호라든지 이런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대함 타격용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보면요. 병력은 134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 7대 격파, 장갑차 30대 격파, 차량 83대 격파, 특수장비 9대 격파, 야포 47문 격파, 무인항공기 43대 격추, 미사일은 3발 요격했는데 이 3발 요격한 것 중에서 2발 요격이 F-16 전투기 기지에서 2발을 요격했대요. 이 F-16 기지로 3발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그 중에 2발은 패트리어트로 요격을 했고 1발은 맞았답니다. 그런데 피해는 밝히지 않았고요.
아무튼 뭐 그런 방공 전투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전투는 172건이 있었는데 전후방 각지에서 적을 타격하고 있다라고 발표했고, 러시아는 도네츠크 전선의 토레츠크 동부 외곽을 진입했다. 그래서 시가전 중이다 라는 건데, 바로 바흐무트의 서쪽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잔뜩 몰려 있죠. 여기서 시가전 중이다 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뭐 조그만 게 있습니다. 요거 제가 웨폰스 월드 와우 채널에 이 시가전 하고 있는 이 바디캠으로 찍은 영상들이에요. 우크라이나군. 이걸 지금 마칠 때 링크 해드릴 테니까 웨폰스 월드 와우 채널 클릭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쿠르스크의 글리시코보 남쪽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공수군들이 접전 중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 영상을 공개했어요. 자, 동영상 보시면 파괴된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우크라이나 거죠. 이렇게 파괴된 게 있는데, 이걸 러시아군이 공개하면서 야, 우리가 브래들리 잡았어. 브래들리 그동안 아무리 때려도 파괴가 잘 안 됐는데 이렇게 완전히 완파된 브래들리 보여주면서 우리가 드디어 잡았어. 이렇게 러시아는 자랑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자, 봐봐. 벌써 우리가 글루시코보에서 전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거야 라고 서로 선전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글루시코보, 여기가 우크라이나가 딱 점령해 버리면 이제 세임강까지 딱 그냥 닫아버리는 거가 되죠. 그래서 완전히 포위 섬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바로 그 글루시코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불레다르 방면의 72여단 지휘관을 교체하고 재정비에 들어갔다 라고 해서 불레다르를 탈환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방어선을 더욱더 이제 불레다르에서 방어선을 정비하는 뭐 이런 상황이죠. 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페오도시아의 석유 저장 시설을 공습해서 파괴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큰 이런 그 화염이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참 환경 오염 제대로 하고 있네요. 이렇게 석유 저장 시설. 자, 석유 저장 시설 이렇게 그 전선 가까운 곳에 뭐 갖다 놔야 할 수밖에 없겠죠. 연료 보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겠죠.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9월 1일 사상자가 역대 최고를 찍었다. 하루 평균 127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발표하고 있는 뭐 1340명, 오늘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과 영국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러시아가 포로로 잡힌 미국의 72살 남성을 징역 6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이야기냐. 자, 이 사람이 72살인데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훈련받고 용병으로 뛰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역 6년 10개월 선고했다라는 건데 72살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러시아군이 밝히기를 월급도 $1000씩 받았다라는 건데, 아니 미국인이 미국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1000 받고 세상에 그 사지에 가서 하겠습니까? $1000 받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 지금 병사들도 280만 원 준다고 하는데 $1000 같으면 140만 원 채 안 되는데 그거 받고 미국인이 하겠습니까? 미국 국민소득이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6만 넘는 나라인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가족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아버지는 은퇴하고 나서 저 지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일단 뭐 잡고 보니까 미국인 이거 우리 하나 뭔가 미국의 협상 카드로 좀 쓰자, 이렇게 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의 발틱 함대 소해함을 사보타주로 무력화시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 배입니다. 이 배의 엔진에 이물질을 확 집어넣어서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표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크림반도에 갇힌 해군 가족들을 탈출시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니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해군 가족들이 크림반도에 왜 있었을까요? 이것도 좀 희한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람슈타인 회의에서 드론 생산 투자를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드론 1년에 400만 대씩 지금 만든다고 하죠. 여기에 돈 좀 보태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이란이 자행한 대규모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작전 계획을 수립 중인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작전의 주요 목표 리스트를 작성하고 미국과 순위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핵시설 공격이 유력할 것이라는 한간의 예측과 달리 이스라엘은 다른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계획을 수립 중인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작전에 들어갈 경우 우선 타격 목표에 이란 핵시설은 없으며 핵시설에 대한 타격은 이란의 재보복으로 사태가 확전되었을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복수의 정보 관계자들을 인용해 현지 시간 10월 8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응작전에 나설 경우 핵시설이 아닌 정보기관과 군시설, 이란 지도부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에 나서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재보복했을 경우라며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이 아닌 이란 지도부와 정보기관을 우선 타격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복수의 전현직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은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 일격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핵시설 공습은 이스라엘의 보복 타격에 대해 이란이 재보복을 감행할 경우 차순위 공격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 역시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경우 이것이 이란의 NPT 탈퇴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핵시설 공습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지난 수년간 핵개발 능력을 충분히 축적했고 핵무기 개발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재고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란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이란 핵 프로그램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는 현지 시각 10월 7일 조지아주 아일랜드에서 열린 치퍼 브리프 스트리트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2003년 핵무기화 프로그램 중단 합의를 뒤집었다는 증거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란은 이제 핵폭탄을 제조하는 데 훨씬 더 가까워졌고 결심 후 일주일 정도면 가능한 위치에 도달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이란 지도부와 군, 정보기관 고위급들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이 이란의 핵개발과 핵공격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비해 이란 정권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스라엘의 대이란 작전 어떤 기상천외한 형태로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핵시설을 공격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라고 뉴욕타임즈가 여러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워싱턴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까 우려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또 소제목으로 이스라엘군은 22년간 이 순간을 노려왔지만 다음 보복작전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공격하더라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폭격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군사적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란 핵시설을 일격에 파괴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실예로 이란 서쪽에 있는 자그로스 산맥, 이란 서쪽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길게 종단하고 있는 큰 산맥이죠. 그 산맥에 있는 나탄즈 지하 핵시설 입구에요. 아주 높은 곳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핵시설이 지하화되어 있는데 이란은 핵시설을 지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터, 미국제 무기가 뚫을 수 없을 정도의 지하 안반 밑에다가 만들었다. 당연히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기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때려서 이란을 열받게 만든다? 그러면 이란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핵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 우리 NPT 탈퇴하고 핵무기 들어간다. 핵실험하고 이제 핵무기 제조 들어간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핵무기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윌리엄 번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CIA 국장이죠. 10월 7일 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2003년 핵무기화 프로그램 중단 합의를 뒤집었는 증거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란은 이제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결심 후 일주일 정도면 핵탄두 제조가 가능한 위치에 도달해 있다. 그러니까 괜히 때려서 제거하지도 못할 거 때리지 마라. 핵개발 명분만 준다. 라는 거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핵을 제거할 수 없으면 핵을 만드는 사람을 바꾸면 되죠. 그래서 핵을 제거하도록
시키면 되죠. 그게 바로 이게 윈윈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란은 이 위협적인 세력을 위협적이지 않게 바꾸고, 그리고 미국도 이 이란이라는 국가가 계속 불량 국가로 남아 있으면서 핵을 개발해서 핵을 중동 지역에 전파시키는 이런 숙주가 되는 것을 막고 서로 윈윈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팔레비 왕의 아들인 이 왕세자가 있어요. 팔레비 왕세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민주주의를 복원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란 경제의 60% 정도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다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걸 민간으로 풀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가 창출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제재, 서방 뭐 그런 것도 없고 서방과의 원활한 경제 교류 이런 거 다시 재개가 되면 이란 정도 되는 인구 그리고 자원 이 정도면 과거 70년대처럼 다시 잘 살 수 있죠. 그렇게 만들려는 대타가 딱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바꾸자라는 것 쪽으로 합의를 본 것 같다라는 건데 그 합의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작전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